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오늘 에브리봇이 마이너스 21%에서 현재 지금 장중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제 하한가에 이어서 오늘 마이너스 21%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만이 에브리봇을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브리봇을 고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50% 가까운 손실이 이틀 만에 발생하고 있는데, 에브리봇이 이렇게 올라간 구간을 놓고 보면은 세력의 이탈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흔들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에브리봇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딱히 박스 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탈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보시면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크게 이탈한 흔적이 없죠. 들어 올릴 때만 거래량이 터지고 오른 다음에는 거래량이 급감한 모습이 좀 확인이 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에브리봇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 생각으로는 세력의 이탈을 좀 더 방점을 두면서 이 종목을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려치면서도 파는 게 기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외봉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물론 외봉에서 떨어질 때는 떨어질 때 그만큼 급격한 하락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3개 팀이 붙어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하자 나머지 둘도 동시에 물량을 던지면서 하한가에 잠기게 되는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에브리봇이 21선도 이탈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22%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캔들 같은 경우는 천하제일 단타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타꾼들이 들어와서 단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어제 바로 하한가에 가게 됐는데, 보시면 마이너스 10% 1분 동안 빠지고 나서 VI가 걸리고, 이 구간에서는 매물대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매물대 공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에서는 체결이 하나도 안 됐다라는 말씀이고요. 체결이 안 되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VI가 풀리고 나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처음에 10%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그 다음번 캔들까지 해서 그 이후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한가에 잠기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거고, 이렇게 큰 하락이 있은 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단타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단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구간이 똑같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이런 구간이 지지로 어느 정도 작용하고 지금 다시 그 구간까지 도달하니까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의 지지 저항, 단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력이 만약에 던져서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시장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에브리봇이 이렇게 상승한 이래로 여기까지 박스권이었습니다. 박스권으로 이렇게 매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실 거고, 이렇게 매집을 해놓고 최근에 슈팅을 기사를 내보내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간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전 박스권 상단이었던 요런 구간, 이 구간에 때마침 61선이 딱 있기 때문에 얼마요? 25,300원 구간이죠. 요런 구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비중을 좀 실어서 손실폭을 줄이고 나오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흔들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세력이 흔들기 들어왔는데 버텨서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일단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태워서 내가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최대한 손실을 적게 보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5,3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태워서 최대한 반등해서 약손실에서 정리하는 게 베스트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0% 내외로 적은 비중을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50%더라도 비중을 더 태워서 내가 지금 10%밖에 안 들어갔는데 비중에 이거를 뭐 30%, 50% 이렇게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심하게 해서 나올 수익으로 나올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해서 얻어가는 리턴 값보다 리스크가 저는 크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비중을 적게 들어갔다, 조금만 담아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 구간에서 충분히 손절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테오젠 같은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 앞전에 알테오젠도 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갔는데 이런 구간을 확대해놓고 보시면 잘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24% 가까이 밀어버렸습니다. 이런 캔들도 좀 심상치 않게 계속 발생하고, 올라갈만 하면은 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알테오젠도 마이너스 24%가 떨어진 적이 있는데, 이렇게 흔들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알테오젠과 에브리봇의 차이는 뭐냐면, 에브리봇은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서 이미 발생을 한 거고, 그러니까 알테오젠으로 따지면 지금 발생한 거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이때 발생한 거는 역사적 신고가를 가기 전에 매물 소화 과정에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브리봇이 어쨌든 내가 최대한 탈출하는 걸 목표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런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혼자서 에브리봇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
9671번으로 에 플러스 본인의 평단가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탈출하실 수 있는 타점에서 비중 추가 타점을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4674에 9671번으로 에 플러스 평단가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기사를 놓고 보시면 매집을 해놓고 기사를 좀 내보내면서 올랐는데 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월 22일까지 해서 기사를 좀 놓고 검색해보시면 제스처 AI 뭐 이런 특허 출원 관련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 말씀드린 그런 재료에 대해서 좀 잘 추진이 안 된 건지 이런 식으로 좀 급락 흐름이 나왔다라는 얘기고 추가 매수만 잘하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진 몰라도 손실을 줄이면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을 잘 해나가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오른 종목을 이 고점에서 따라붙는 거가 아무래도 크게 문제가 되곤 하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붙는 것보다는 아직 저점에 있는 종목을 토대로 이렇게 만약에 손실을 보신다라고 하면 그거를 복구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XR 관련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XR 관련주가 지금 최근에 마크 저커버그가 방한을 하는 만큼 급하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XR 관련주를 하나 가져와 봤고 그걸 토대로 손실을 복구하셨으면 좋겠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다라는 얘기고 이 XR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XR이라고 하면은 확장현실이다라는 얘기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가상현실인 VR과 증강현실인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눈에다가 고글처럼 안대처럼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최근에 뉴프렉스라는 종목이 지금 보시는 종목이 뉴프렉스인데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짧게 보시면 뉴프렉스 주가 상한가 등극의 웃음꽃이라고 해서 기사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뉴프렉스가 메타의 XR 기기인 퀘스트 3에도 연성 인쇄 회로 기판 FPCB를 독점 공급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신고가에 들어간 상황에서 제가 지금 보시는 뉴프렉스를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슈팅이 나오기 이전의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삼성과 LG가 이 종목의 주요 고객사이고 OLED 관련한 종목입니다. OLED가 XR이랑 무슨 상관이냐면 여기 기사 내용에서도 보시다시피 460만원짜리 애플 비전 프로 부품값은 얼마 하면서 기사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부품값 낮추려고 디스플레이 공급사와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여기 적혀 있죠. 애플은 비전 프로 부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삼성, LG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제품 공급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XR 헤드셋 공동 개발 등 협의한다라는 내용의 이런 기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약점인 메타가 LG전자랑 같이 해서 XR 동맹을 맺는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메타는 2016년부터 VR과 AR 헤드셋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일부 기능에서 애플 비전 프로에 뒤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도 OLED에 로봇 AI 접목해 손님 맞이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으면서 OLED 관련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만큼 삼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종목이 충분히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상장된 이래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장된 이래로 이 구간이 가장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던 구간, 매물대가 가장 많이 찍히는 구간인데 이 앞전까지는 별다른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확대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올려칠 때는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게 좀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고점에서도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거래량이 나가는 흔적 없이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돌리는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검정색 선인 1년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올라탄 상황에서 눌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잡는다라고 하면은 손절은 짧게 잡으면서 익절은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고요. 왜 그러냐면 딱 이 구간만 넘어서면 대시세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예상 수익률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를 해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00%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해 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따라붙어서 이미 쏜 거 조금 더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손실 보는 경우 많이 생기셨을 텐데 이런 종목 말고 저점에서 아직 출발하기 전에 거래량 들어온 거 확인하고 테마 관련해서 확실하게 확인해놓고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다라는 얘기고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XR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종목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목표 기간 비중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삼성이랑 LG인 만큼 이 종목이 OLED 관련해서 최근에도 좋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판단해서 이 종목을 꼽아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미 대시세가 나온 종목을 추격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아직 슈팅이 나오기 이전 종목을 이렇게 4674-9671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잡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